반갑습니다. 혜준TV입니다. 자, 현재 연예인, 이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이재명 정부의 첫 블랙리스트 연예인으로 찍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우리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전에 지금이 어떤 정부인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음모론 같다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 그야말로 드럼통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얼마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부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차고 있는 똥볼과 터트리고 있는 악재들만 해도 수십 개에서 수백여 개까지 달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뤄야 할지조차도 감이 안 잡혀가지고 영상을 찍는데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제 끝까지 하나하나씩 전부 다 다루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현재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되어서 아니나 다를까 슬슬 우파 연예인들에 대한 목조르기, 블랙리스트행도 또 감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규 씨는 약물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고 밝혔고, 이경규 씨가 처방전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충돌 사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냥 지역 경찰이 가볍게 그냥 처리하면 될 일을 갖다가 이거에 갑자기 경찰의 국수본까지 나서가지고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수상하다는 것인데, 시장초에 이경규 씨는 심장이 안 좋아서 스텐트라는 기구를 심장 대동맥에 넣어둔 일종의 환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왕성한 방송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갈 경우에 이재명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비하할 위험이 있다, 이런 진단이 여러 평론가들을 통해서 퍼져 나오고 있는데, 약물 문제를 조사하다가 이게 별게 안 나오니까 감기약이라고 하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 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냥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다가 이 문제를 엮으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경찰 측에서는 계속해서 피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석연치가 않은 게 과거의 방송인 사례들과 대조해봤을 때 KBS 아나운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감기약을 먹으면은 몽롱한 상태가 되니 신중하게 보아야 할 문제는 맞지만은, 이 국수본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작은 감기약 해프닝을 갖다가 엄청나게 무슨 약물 운전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일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좌파 연예인 김재동에게 쓴소리를 좀 했다가 누리꾼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너 이찍이냐 하면서 이제 우파 낙인까지 이렇게 찍힌 연예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이경규 씨인데, 이러한 사태 키우기가 이재명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무관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경규 씨의 평소 개그 스타일은 이제 갑자기 이제 버럭 하면서 화를 낸다든지 호통을 친다든지, 근데 그 선이 굉장히 불쾌하지 않으면서 속이 시원할 정도의 사이다를 제공해주는 굉장히 시원하면서 웃긴 그런 개그가 이제 이경규 씨의 주특기인데, 좌파 연예인이자 후배인 김재동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은 적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경규 씨가 우파라 가지고 좌파 김재동 보고 뭐라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좌파 네티즌들이 공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경규 씨가 메가스터디 오너 손주은 회장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메가스터디에서 한국사를 가르쳤던 전한길 강사와 엮이면서 아스팔트 우파 후원자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그냥 좌파들이 만든 망상이 있죠. 그러면서 근데 이게 사실은 공황장애도 그렇고 연예인들이나 코미디언이라든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시는 분들은 대개는 공황장애라든지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정신과 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달고 사는 게 사실상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또 대중의 관심을 받는 그 왕관의 무게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또 보여지고, 저만 해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댓글이 가끔 이제 좌표가 찍힌다든지 댓글 테러를 당한다든지 해가지고 수십 수백 개의 댓글 악플 테러를 받는다든지 그런 날이 있으면은 멘탈적으로 좀 힘든 날이 있습니다. 하물며 공중파에 나오는 개그맨, 코미디언 같은 경우는 하루에만 수천에서 수만 개의 악플을 먹을 때도 있을 텐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닌가. 결국에 유명인이라고 해도 다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멘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비슷한 동년배 개그맨인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혀왔는데, 약이 독해서 그걸 먹으면 혼미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김구라 씨도 공황장애 치료하면서 왕성하게 방송 활동하는데, 방송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개그가 좀 재미가 없었다든지 좀 이상한 소리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것도 다 공황장애 약물 복용 때문이라고 그런 식으로 할 거냐, 그런 식의 꼬투리를 잡지 않지 않냐. 근데 이경규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 국수본까지 나서가지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수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판을 키우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블랙리스트 문학의 연예인 대상으로 꼽힌 게 이경규 씨 아닌가, 이런 의혹이 터지고 있는 것이고, 이경규 씨의 정체성을 좀 보자면은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미군 부대에서 통역을 이렇게 담당하시면서 정말 근본이 있으신 집안, 6.25 한국 전쟁에 참전 국가 유공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한 MB 정부 당시에 광우병 선동, 광우병에 대해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은 뇌에 구멍이 뚫린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김어준 같은 자들이 정보 제공이랍시고 선동을 하고 가짜뉴스를 뿌리고 그렇게 책임질 수 없는 거짓말을 쳐댔는데,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시작된 잘못된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이때 굉장히 강력하게 소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진실 보도라는 측면도 있다, 이건 그냥 좋게 포장해준 것 같고, 뒤에 보면은 선정적, 자극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은 뇌에 구멍이 뚫린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선동하면서, 지금 누가 미국산 소고기 못 먹습니까? 미국산 소고기 먹고 한 명이라도 뇌에 구멍이 뚫리거나 사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대해서 미리 이제 꿰뚫어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왜곡된 결과를 좀 낳을 수가 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촛불 집회를 반대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정부에 대한 비판 역시도 피하면 안 되고, 어느 한편을 들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는 시국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얘기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면서, 이거는 사실상의 이 광우병 선동, 촛불 집회에 대해서 돌려서 비판을 한 것이죠.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리는지 그게 다 과학적 사실로 아니라는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김어준 같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기름에 불을 붙여가지고 선동을 하고 가짜뉴스로 돈벌이를 해가지고 본인 빌딩을 올리고 있는 판국에, 이런 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촛불 집회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힘든 이 사회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했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여론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소신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우파 연예인으로서 정말 소신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이 힐링 캠프에서 정치인 박근혜에게 묻는다, 요 편에 나와가지고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제3의 길, 집권당, 약간 요런 이제 워딩도 쓰시면서, 우파 정부가 되면은 우파 정부를 밀어주겠다, 좌파 정부가 되면은 좌파 정부를 응원하겠다, 요런 뜻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기는 원래 이렇게 정치 색깔, 이렇게 좌파 색깔이 강하지 않다라는 뜻으로도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또 홍준표 전 시장과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사진을 찍고 굉장히 좀 심도 깊은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한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경규 속마음이라 해가지고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과감히 잘라버려야 된다, 있는 척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선을 그어야 된다, 얘 안 만나면 친구 없는데요? 친구 없이 살아야죠. 인간이 망하는 게 고독을 못 이겨서 망하는 거래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경규 씨에 대한 굉장히 강한 소신이 돋보입니다. 어떤 이 좌익들과 좌파들과 타협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에라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치관, 대한민국 시스템의 전반을 현재 좌파들이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무릎 꿇고 타협해가지고 어떻게든 친구를 만든다, 그런 느낌보다는 안 맞으면은 그냥 혼자가 낫다, 고독을 못 이겨서 망하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지 못한 친구를 사귈 바에는 그냥 친구 없이 살아야죠. 이런 철학을 또 보여주셨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좌파라고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우파의 성향이 좀 강한 분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코미디언 이경규 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로 블랙리스트에 지정을 해가지고 이 가벼운 감기약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든 이를 키워가지고 방송계에서 지금 묻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식에 비상식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지켜봐왔지만은 문재인을 뛰어넘는 비상식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고 있고, 실제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이 힘든 시국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살아남기, 우파 연예인 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우파 연예인 분들이야 돈이라도 많겠지만은 가장 힘든 건 또 저희 같은 우파 유튜버들일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시국이 우파 유튜브 하기가 힘든 시국인데,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 좀 도움이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참 이 비상식적인 정부에서 살아남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